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아침 6시 24분입니다. 오늘 제가 새마을 운동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침에 이 얼굴이 팅팅 부은 상태로 화면 앞에 앉는 용기가 대단하죠. 제가 가끔 술을 한 잔씩 할 때면은 아침에 좀 힘들지, 보통 때는 그냥 눈 뜨면 5시 30분 뭐 이렇습니다. 어제 마치고 저희 도장에 근무하는 20대 사범님이 있는데 퇴근시켜 주거든요, 제가. 그래, 가는 길에 보니까 상가가 쫙 있는 그 대로변 길가에 보도블록에 보도블록에 사람들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몇몇 한 6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요. 숯불. 캠핑 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연기가 풀풀 나오는 거. 그걸 가지고 석쇠를 얹어놓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옆에 있는 사부님이 좀 재밌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 풍경을 보면서 웃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아비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비투스. 아비가 갖고 있다고 해서 아비투스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가치, 소산, 교양, 그런 총체적인 것을 아비투스라고 일컫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뭐라고 할까요? 제가 뭐 인종차별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동남아 정도의 어떤 그 살아가는 생활 양식 가진 사람과, 또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 1인당 소득은 아직 3만 달러가 약간 못 미치고 있지만, 정신 수준만큼은 한 10만, 20만에 이를 정도로 높은 사람들이 있고, 이게 쫙 이렇게 굉장히 포도 줄기처럼 길게 연결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상층부에 어쨌든 간에 좀 더 아래에서 올라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위로 올라갈 필요성이 있다, 시대가 좀 빨리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 재밌게 했었습니다만, 뭐 저는 뭐 글쎄요, 국민 1인당 소득 한 6,000불 정도, 저도 굉장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지금 아침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물려받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가 특히 농사꾼이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다 뭐 요즘 사람들처럼 이렇게 무릎에다가 애를 이렇게 앉혀놓고 책을 읽어준다거나 놀이공원에 가서 같이 놀아준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제가 유일하게 한 가지 기억은 경주에 있는 경주 월드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도토락 월드라고 했습니다. 그 놀이공원에 어린이날을 맞아가지고 딱 한 번, 그 유년기를 보내면서 아동기 다 통틀어서 딱 한 번 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는 뭐 없습니다. 주말 없이 늘 가서 일 도와드려야 되고, 농사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한테 받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받았습니다. 성실함이라는 걸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스펙이 굉장히, 지금 제 직업에서도 스펙이 굉장히 약한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부지런한 걸로 치면은 순위를 대결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상위에 랭킹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촌놈스러운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는 아비투스가 있고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는 게 있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군대 생활이 약간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군대에 썩으러 간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대라는 것이 어떤 엄격한 어떤 개인의 자유가 위축된 부분은 있지만은, 근대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기간병이라고, 기간산업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시민에 대해서 기간 시민이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속성을 배워주는 학교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근성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혹자는 군대식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또 성장을 시켜주는 것도 사실 맞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저한테 미쳤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태권도장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게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은 아무래도 남한테 노출이 되고 길에 다니면은 우리 사범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런 동네에서 노출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생활에 있어 가지고 약간은 자제하게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24살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안 좋던데, 지금은 이제 제가 20년 차거든요. 그래서 생활화 되었다, 몸에 익었다, 돌아보면 참 직업 잘 선택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도 그런 게 있고, 또 태권도 사범으로 무르익어 가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약 10년 정도 전부터 8년 책 읽기에 굉장히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때 알게 된 것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리콴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국부라고 할 수 있죠. 싱가포르가 한국의 차이는, 싱가포르의 국부는 계속 존중받으면서 천수를 누리고 죽고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부와 건국과 또 성장을 일으킨 대통령은 총 맞아 죽거나 밖으로 추방당해서 죽거나 뭐 그런 좀 희한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리콴유는 맨 처음에 사회 규칙을 굉장히 작은 것부터 잘 지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 앞 쓸기 이런 걸 강조를 했고요. 직접 자기가 이제 솔선수범해서 빗자루를 들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고 공무원 제도를 공무원을 지금은 무차별로 막 뽑아대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뽑아대는 공무원이 자기 정권의 투표에 한해서 홍위병이 되어줄 거니까 계속 그렇게 뽑는 건데, 그게 아니라 소수 정예화한 공무원을 뽑고 대우를 아주 파격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다만 부정부패 저지르다가 걸리면은 끝장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갔었고요. 리콴유와 박정희 대통령과 얽힌 재밌는 일화 한 가지는, 두 사람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경쟁하는,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은 포항제철을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리콴유를 초대하는데 굳이 포항공항으로 내리게 해서 그 옆에 지나오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리콴유는 정작 그 포항 포스코 지나가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걸 지나오는데 고개를 반대로 돌려가지고 그 구간을 끝까지 통과했다라고 하는, 참 두 사람의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도 듣고 또 박정희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제 업장 주변에 이렇게 꺾어지는 길을 수시로 청소하고, 이 업장 주변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은 내 자존심하고 직결된다 이렇게까지 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은 와 있는데, 제가 오다가 또 하나 주웠는데요. 이 고리 대금 대부 업체의 광고물입니다. 이걸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뿌리고 다니거든요. 예, 명백하게 쓰레기 뿌리고 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행정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은, 여기 경주 지역은요, 한 다리 건너면 대부분 다 아는 곳이라서,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심하죠. 공공기관 청렴도가 꼴찌입니다. 꼴찌. 경주. 그리고 우리 인근 도시 영천도 시장직을 맡는 사람이 제대로 옷 벗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별나게 할 수는 없고 조심스럽게, 민원도 아니고요, 그냥 부탁입니다. 이것 좀 건절 좀 시켜주시면 안 되냐고. 작년 4월부터 2019년 4월부터 전화나 또는 온라인 민원이나 넣어왔거든요. 답변은 처음에는 이걸 주워오면 그걸 이제 돈으로 보상해준다. 똥 싸는 놈이 있는데 똥 치우면 돈으로 보상해준다. 근데 그 돈마저도 지 돈인가요? 그 다음에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업체로 자동적으로 그 매크로라고 하는 그 드루킹 일당들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10분 정도마다 전화가 가게 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죠. 근데 저는 무조건 행정 공무원이 의자에서 일어나 가지고 발로 뛰는 일을 하라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요.
가끔은 그래도 이걸 줍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전화번호를 취득할 거 아닙니까? 건절되지 않으니까 제가 또 전화를 했고, 내심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직무유기로 저거 고발해버릴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예,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는데 1년째 이게 건절이 안 됩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경찰한테 신고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경찰 업무냐, 그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다가 일단 또 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길에서 청소하는 그런 근성들 만든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새마을 운동을 빼놓을 수 없겠죠. 새마을 운동에 관련된 제가 책을 최근에 이제 하나 나왔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류태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은 요건 좀 오래된 건데요. 제가 두 권을 갖고 왔습니다만은, 새마을 운동은 아주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 저도 경험하고 살았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도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골에는 그 마을 방송하는 게 있습니다. 이장님이 방송하는 그 스피커로 굉장히 큰 소리로, 정말 짜증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소리로, 지금이 제가 6시 30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보다 더 이른 시간에 새마을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꿍꽝꿍꽝 새벽종이 울렸네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게 얼마나 시끄러운지, 시골에는 그 창호지 문이잖아요. 그게 그 소리에 따라서 드드득 이렇게 진동을 울릴 정도로 소리가 컸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그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무슨 이렇게 일을 보고 계시고, 그 노래 소리가 들리면 우리를 다 깨워요. 문 확 엽니다. 그러면 아침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면은 집 앞에 마당을 또는 그 집 앞 자기 대문 앞에를 쓸어야 돼요. 싹싹 씁니다. 나가면 벌써 어르신들이 막 쓸고 계시죠. 쓸고 있고, 동네 공통적인 작업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그때는 아직까지 다 완성된 새마을 운동이 아니라서 하수구가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다 거기 빠지기도 하고 했는데, 생활 하수죠. 거기를 뭐 이렇게 도랑을 친다거나 이런 일은 이제 마을 공통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중학생 또는 빠르면 국민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거기에 합류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입장에서 보기에 형들이, 저 형들은 어른들하고 같이 일한다, 대단해 보이고, 저도 또 5학년, 6학년 되고 난 뒤에 거기 가끔 참가하게 되면 내가 좀 이제 마을에서 큰 대접을 받는구나 이런 어스되는 그런 경험도 하고 했는데요.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간 개조를 하잖아요. 정신 개조. 우리 군대에도 가면 왜 인간 개조의 용광로 이런 그런 편말도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데, 인간은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 개조하는데 이 땅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혁신적인 사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지역감정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말로는 박정희 시대 때는 정작 지역감정 같은 거 없었대요. 없었고, 지금 제가 돌아보면은 통계를 보면은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 지지율이 전라도 지역에서 70~80%에 육박하는,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신에 대해서 찬성하냐, 우리는 지금 독재라고 하지만 그 시대의 혼탁한 시대를 잡아줄 수 있는 그 유신에 대해서 당시 국민들이 80%가 80% 내외가 찬성할 정도로 박정희 지지율이 높았는데, 우리 아버지 말로는 김대중이가 나타나디만은 그때부터 이래 벌어지대, 이제 국론이 벌어진다는 거죠. 지역 감정이. 예, 저도 사료를 보니까 딱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5.18 관련된 사건. 자, 근데 이제 이 새마을 운동을 제가 류태영 박사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고병우라는 분이 이제 최근에 쓴 건데요. 이 두 분이 다가, 류태영 박사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새마을 운동을 도입을 하고 기획했다고, 너무 좀 크게 부풀리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소중한 인재였고, 이 고병우라는 분도 관료로서 공을 세운 분인데, 이 두 분이 다 전라도 사람이에요. 33년생이고 37년생이고 아마 그럴 거고, 류태영 박사가
저거 고향이 전라도 임실인가 그렇고 이 고병우라는 분은 군산인가 아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전라도 분이고요. 특히나 요번에 나온 이 새마을운동 이 책은 혹시 새마을운동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그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또 품목별로 정부가 장려하고 투입되는 예산의 양이라든지 이런 게 품목별로 나오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뭐 어느 지역에는 뭐 소고기, 어느 지역에는 또 뭐 이렇게 제주도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지역별 품목별로 후원했는 게 나오는데 전라도 지역이 품목별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지역 감정 전혀 없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구별 농특산업 총괄표라는 게 있는데요. 뭐 여주, 평택, 뭐 태백산 지구, 춘원 지구, 해남, 장성, 고흥 쫙 있습니다. 지역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그대로 다 특산물이라든지 특징들을 장려해 주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송어에 관련된 거 뭐 나오는데 이분은 아직 생존해 있는 분이고요. 당연히 33년생이시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전라도 군산 고향인데요. 이분의 이 책에 들어가는 말 프롤로그를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과연 새마을운동 하면 정말 이 초록색 로고에 촌스로 빠진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진보한 뛰어난 분들이고 아직까지도 더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분들인지 한번 잠깐 줄여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새마을운동 하면 한국 국민은 누구나 잘 살기 운동이었다고 기억한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려 한다. 그러나 이렇게 유명한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앵거스 디턴 교수도 위대한 탈출이라는 저서에서 빈곤 국가의 위대한 탈출의 모범 국가들 대한민국이라고 지적을 했어도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원동력이 새마을이었다는 사실은 적시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새마을운동이 있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도 다른 가난한 나라들처럼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살다가 그나마 보릿고개가 되면 굶어 죽는 일까지 겪으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한탄만 하던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게으른 국민들이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말만 읽어봐도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뛰어난 지적 아직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멘트가 잉여가 되어가지고 시멘트를 굉장히 산업을 장려를 했는데 시멘트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걸 이제 마을 길닦기라든지 마을 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데 투입할 수 있었다. 시멘트라는 게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지만 지금은 완전히 더불어 신영복 민주당 텃밭이 되어버린 제주도만 하더라도 귤, 물, 도로, 관광, 귤나무 세 그루만 있으면은 자식 대학까지 보낸다, 대학나무다 이렇게 했던 그 귤나무는 제주도 출신들의 제일 교포들에게 나무를 좀 보내달라, 일본산을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거였고 제주도 사람들이 참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제주도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정희 빠가 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정치 진영에 찌들어 버린 거야 되니까 그건 뭐 학습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 앞으로 진전되지가 않는 겁니다. 역사라는 게. 뭐 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귤, 사과는 뭐 후지 또 아오모리산 다 일본 거예요. 딸기도 설향이라는 것도 다 일본 종이고 지금 보면 뭐 교가라든지 교기라든지 일본 흔적들 없애자고 하는데 과일을 못 먹고 살게 될 겁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책을 소개를 드리면서 글씨도 큼직큼직하게 잘 쓰여져 있습니다. 국민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태영 박사의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책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읽기에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좀 소개를 합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데 얼마 전까지 돌풍이 좀 심했지 않습니까? 이제 돌풍은 잦아들고 날씨가 천국의 날씨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뭐 가끔 물 줄 때 가꾸고 그렇게 손대지는 않는데 이 테라스는 제가 하루 시간 중에서 뭐 30분 정도 보내나 남짓 그렇게 많이 보내는 곳은 아니지만 봄에 6개월, 가을에 6개월 정도는 정말 놀기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테라스가 빛나는 계절이 되었는데요. 뭐 이렇게 봐도 제가 있는 이곳은 위치가 좋은 게 이 동네가 상권도 있고 주택가도 있지만 약간은 낙후된 동네예요. 저기 신동네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약간 낙후된 동네지만 그래도 뭐 이 동네에서 어떤 선배 관장님은 왜 거기다가 자꾸 투자를 하고 열심히 거기 있냐, 새로운 동네로 옮겨가야지라고 하는데, 새로운 동네는 새로운 동네대로 또 투자 비용이 있고 유지 비용이 따로 있고 그 동네는 그 동네의 경제 논리가 있고 이 동네는 또 이 동네 경제 논리가 있습니다. 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좋은 점이 제가 손가락 방향으로 100m만 가면 길 건너서 바로 그 강변 고수부지가 있고 또 등산로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운동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여기서 자전거 타면 경주의 각 어느 곳으로도 이제 코스가 연결되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야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고요. 등산하기에도 좋은 날씨입니다. 천국의 날씨가 펼쳐지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안전사고 유의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